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무원 한국사를 진행하게 될 황의방입니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요. 일단 공통 과목이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만점도 넘볼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5점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OT잖아요. OT에 앞서서 책의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교재를 갖고 계시죠. 쌈 한국사. 이름이 이제 쌈. 한 곳에 이제 다 쌓아놨다. 뭐 이런 건데 압축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느끼실 때 압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내용이 빠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날개를 사용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론을 싹 다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기출 빈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별색으로 또 체크를 해놨습니다. 별표 뭐 이런 체크를 또 해놨고 그 중요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뛰었던 여러 그 경험을 살려서 암기법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뭐는 뭐 하면서 좀 창피하긴 한데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제가 온몸 다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출제 경향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해서는 그 출제 경향이 많이 좀 틀려졌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전, 그렇죠? 10년 전 정도 되면 문제가 거의 단답식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다면 최근에 공무원 문제는 직렬별로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7급 시험과 9급 시험의 경계는 거의 허물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전에 난 7급 준비했어. 나는 이제 9급 준비하고 있어. 막 이래가지고 7급이 더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7급하고 9급하고 거의 경계가 무너졌고 단 7급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 지엽적으로 출제가 더 많이 된다는 정도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자료가 출제되는 이 자료형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요것을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능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문제가 나오고 이제 자료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뽑는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인데 자료형이 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단답형 있죠. 단답형 문제.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풀어라. 뭐 고려의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풀어라. 1, 2, 3, 4.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익숙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비로소 거의 비율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답형이 조금 더 많은 경우와 자료형이 조금 더 많은 이런 경우로 이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도 조금 많고요. 서울시는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정도에 놓고 사회복지직도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찰직은 조금 뭐 딱 봤을 때 자료형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답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형 거의 뭐 수능 쪽에 가까울 정도로 자료형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쪽은 이제 법원직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 비율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 현재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형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료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가끔 그림이 출제가 됩니다. 그림 혹은 또 몇 년 전인가요? 그래프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답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 방법. 첫 번째는 이제 흐름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역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역사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이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순간 그대로 끝나는 거죠. 자,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넘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이런 사이클들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클들을 공부를 해야죠. 이게 흐름인데 흐름을 빼먹어요. 요쪽이. 그래서 요쪽. 그렇다면 신라에서 신라가 어떻게 통일을 했느냐. 이 과정이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급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암기를 합니다. 그래버리면 어느 순간 이게 이 연결고리가 빠지면서 죄다 암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암기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흐름을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볼 때 우리가 그냥 막 외우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이렇게 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갔고 신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이렇게 가면서 국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뼈대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파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흐름 파악하다가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흐름을 정리를 하셔야지 급하다고 막 암기하시면 그 불합격이 지름길이 되니까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일정 부분 지양해야 되지만 좀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조, 고려 태조 누굽니까? 왕건이죠. 그러면 이제 신라 말의 호족 세력, 이런 지방 호족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이 지방 호족 같은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죠. 권문세족의 원지도 모르면서 고려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 암기할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개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1876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다다다다다 계속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생소한 그 자료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제 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료는 그 출제자의 마음대로 정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옛날 얘기라든가 뭐 이런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 그 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연상하는 법을 훈련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마라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 저뿐만 아니고 많은 강사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시험을 대비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기출문제는 일단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 유형. 직렬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직렬 법원직을 준비하면서 단답형만 공부한다? 안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에서 그 선택지 있죠? 1, 2, 3, 4. 이 선택지는 계속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버리지 말고 이 선택지는 뭐 1년에 한 4번 정도 출연이 됐다. 그럼 다음번에 또 나오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출문제는 무조건 중요하니까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사라고 해서 선생님 저는 국사 공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자만이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합격과 거리가 멀어지죠. 영어,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고 계시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저 요번에 딱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놓고 한 2~3달 지나가지고 다시 보면요. 언제 공부했냐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OT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제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무리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피한 암기법 다 해도 여러분들의 합격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하겠다. 나는 요번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 많이 떨어졌으니 붙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무조건 자신을 믿고 그렇죠? 자신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럼 뭐 아무나 다 되느냐? 아니 되신 분들 물어보세요. 항상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백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출발선이 똑같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고 훌륭한 공무원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OT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히 선사시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